장르 불문 재미보장 한국 영화를 소개해드리는 김씨네. 안녕하세요, 김도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요, 많은 사람들이 알지는 못하지만 정말로 주목해야 할 정말로 신인 여성 감독들의 영화 두 편, 환상 속의 그대 그리고 매기입니다. 자, 2020년대 들어서면서 세계 영화계에는 강력한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야말로 여성 감독들의 약진이 두드러진 그런 시대가 열린 겁니다. 자, 베니스 영화제, 칸 영화제,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그런 세계 주요 영화제에서 여성 감독들이 계속해서 대상과 최고상을 가져간 해였습니다. 제가 보기에 2010년대 후반부터 헐리우드에서 다양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종적 다양성도 있겠지만 성별의 다양성도 헐리우드 영화 혹은 전 세계 영화가 좀 더 품어내야 된다는 그런 운동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여성 감독들에게 흔히 맡기지 않던 영화들까지도 헐리우드가 여성 감독들에게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를테면 그 이전에 노매드랜드 같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디펜던트한 아트 영화를 만들었던 클로이 자오 감독에게 이터널스라는 마블 블록버스터의 연출을 맡긴 것도 굉장히 색다른 어떤 시대적 변화의 어떤 지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그레타 거윅 같은 감독이 바비를 소재로 한 영화를 만들어서 오히려 2023년 최고의 흥행작이 된 것도 정말로 기념비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요, 제가 좋아하는 몇몇 일본 감독들도 여성 감독들이에요. 오기가미 나오코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는 카무면 식당뿐만 아니라 안경 같은 영화로 한국 관객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일본 감독이 된 지가 오래입니다. 그리고 칸느 영화제에 언제나 이렇게 새 작품을 출품해서 큰 상을 받아왔던 가와세 나오미 같은 감독들도 있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일본 영화계도 한국 영화계는 비슷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공통점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가부장제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남성 위주의 가부장제 사회가 한국과 일본만큼 굉장히 강하게 고착된 나라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린 오기가미 나오코라든지 가와세 나오미 같은 훌륭한 여성 감독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영화를 만들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 영화를 대표하는 감독들은 남성 감독들입니다. 한국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사실은 50년대부터 여성 감독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80년대에 여성 감독들이 몇몇 감독들이 데뷔를 해서 좋은 상업 영화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함에도 불구하고 여성 감독들은 좀처럼 영화계에 진출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이제 영화 평론가로서 20년 동안 영화 잡지에서 일을 하고 하면서 몇몇 여성 감독님들을 만나봤는데요. 여성 감독이 데뷔하기가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영화를 만드는 제작자들은 사람들은 남성이 등장하는 영화를 좋아하고 그리고 남성 감독이 만든 영화를 좀 더 좋아한다는 그런 고정관념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장르 영화는 남성 감독들이 훨씬 잘 만든다는 그런 고정관념도 여전히 남아있고요. 어느 분야나 여성이 진출해서 리더가 되기 힘든 세상이지만 그 세상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도 사실은 그런 어떤 고정관념과 편견 같은 것들이 서서히 변해오기 시작했고요. 특히나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 독립영화, 그러니까 인디펜던트 영화, 아트 영화를 중심으로 해서 젊은 여성 감독들이 지속적으로 데뷔를 해서 비평가와 관객들의 사랑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20년대 한국 영화의 가장 주요한 경향 중에 하나는요, 어떻게 보면 젊은 여성 감독들의 대거 진출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환상 속의 그대 같은 경우는 강진아 감독이라는 그 여성 감독의 데뷔작입니다. 네, 재밌는 게 사실은 제가 강진아 감독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가 만들어지고 나서 참 그 강진아 감독과 많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고요. 이 영화가 어떤 영화냐면요, 그 강진아 감독이 사실은 만들었던 단편을 소재로 한 영화입니다. 그 강진아 감독 개인적으로 사실은 약간 고통스러운 과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가 이제 지하철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사고로 이렇게 어느 날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그 개인적인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약간은 초현실주의적인 어떤 설정을 조금 강의한 멜로드라마로 품어낸 영화가 바로 환상 속의 그대입니다. 자, 이 영화에는 3명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정말 절친한 2명의 여자친구 그리고 남자 1명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2명의 이 여자친구가 사실은 한 남자를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는 1명을 선택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2 여자친구들은 정말로 서로의 그 사랑의 감정이 흔들리지 않고 정말로 친한 친구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자 주인공 2명 중 1명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납니다. 남은 2사람이 어떻게 그 고통스러운 갑자기 정말로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사람을 잃은 뒤에 상처를 극복해 나가고 또 서로 간의 사랑을 다시 발견하게 되는가, 그런 이야기를 다루는 정말로 잘 만들어진 독립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즐거움은 그거인 것 같아요. 사실 이 2 캐릭터가 어떤 식으로 정말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면서 사랑을 되찾느냐라는 멜로드라마가 한 축에 있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미 사고로 죽은 캐릭터가 환상 속의 장면에서 돌고래와 함께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굉장히 작고 잔잔하지만 잘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왜 한국 영화에서 이런 여성 감독들의 시대가 이제야 시작이 된 걸까요? 그것은 아마 시대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예전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 영화계에서 감독으로 데뷔하는 가장 빠르고 대표적인 방법은 도제였습니다. 도제 제도였습니다. 이를테면 어떤 감독의 밑에서 시나리오 작가라든지 혹은 조감독으로 오랫동안 일을 해서 일종의 사제지간을 만들어내요. 그런 다음에 이후에 자기 시나리오를 써서 데뷔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뭐 촬영하는 그 현장의 감독도 모든 스태프도 대부분 남성들이기 때문에 조감독을 하면서 오랫동안 경력을 쌓은 다음에 감독으로 데뷔를 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남성 감독들이었죠. 자, 그렇다면 왜 2020년대에 갑자기 여성 감독들의 시대가 시작된 걸까요? 그것은 영화 제작 시스템의 변화와도 영향이 있습니다. 자, 90년대에 이를테면 한국 영화의 붐이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했던 그 시절입니다. 이를테면 이제 한국 영화의 르네상스가 시작되는 시기를 90년대, 2000년대 초반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 당시에 여성 제작자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한국 대표적인 명필름이라든지 수많은 영화 제작사의 대표들이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영화를 제작하면서 점점점 여성 스태프들을 더 이렇게 꾸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여성 감독들을 위해 재능을 픽업하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어떤 젊은 여성 감독들의 진출, 스태프들의 진출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최근에 한국에서 영화를 만드는 것은 도제 시스템으로부터 조금 벗어났어요. 예전이 막 십몇 년간 막 밑에서 막 열심히 막 스텝 막 짐도 나르고 막 조감독도 하고 이러다가 데뷔를 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는 뭐 영상원이라든지 혹은 한국영화 아카데미 같은 전문적인 영화를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그 학교들이 90년대에 만들어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각각의 학교들의 영화과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게 90년대부터입니다. 근데 그 영화과나 혹은 영화 아카데미에 들어가는 데는 성별의 조건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여성들이 많이 영화과에 들어가서 영화 만들기를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들이 서서히 이렇게 영화 공부를 하고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시나리오를 써서 독립영화를 통해서 데뷔하기 시작한 시점이 바로 2020년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성 감독들의 특징이 뭘까요? 여성 감독들의 특징은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남성적인 가부장제의 어떤 시선에서 벗어난 캐릭터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여성 감독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를테면 제가 이옥섭 감독의 매기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매기라는 영화는요, 환상 속의 그대가 어느 정도는 그냥 보통의 멜로드라마적인 그런 어떤 이야기 흐름을 타는 영화라면, 매기는 굉장히 희한하고 독특한 영화입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제가 이 영화를 요약을 해서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희한한 이야기인데요. 자, 이 영화 속에 주인공 커플이 있습니다. 여자 주인공은 이태원 클라스에도 출연했던 이주영 배우가 주연이에요. 이 이주영 배우가
연기하는 이 여성 캐릭터는 정형외과에서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랑 함께 살고 있어요. 이 남자친구를 연기하는 배우는 여러분이 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구교환이라는 배우인데요. 이 구교환이라는 배우는 독립영화에서 한 지난 10년간 굉장히 인기를 누리다가 최근에는 반도라든지 혹은 한국의 블록버스터들에 굉장히 독창적인 악역으로 출연을 하기 시작하면서 최근에는 독립영화의 영역을 벗어나서 제도권 영화로 진출한 굉장히 드문 케이스가 남자 배우입니다. 그리고 이 구교환이라는 남자 배우는 이 영화를 연출한 이옥섭 감독의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영화는 독립영화 진영에서 그 당시 독립영화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배우들이 정말로 대거 출연한 배우들이에요. 이야기는 이 여자 주인공이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이 정형외과에서 주인공이 아니라 다른 캐릭터들이 그 성관계를 몰래 가집니다. 엑스레이실에서. 그런데 바깥에서 누가 그들이 성관계를 갖는 동안 엑스레이를 가동을 시켜서 그들이 성관계를 한 장면이 엑스레이로 이렇게 찍혀버리는 이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고 병원 사람들이 도대체 누가 밤에 엑스레이실에서 성관계를 가졌는가를 이렇게 파내려고 하죠. 그런데 그러면서 그 병원에 불신이 생깁니다. 근데 어느 날 출근을 했더니 병원의 대부분의 간호사와 의사들이 출근을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엑스레이 찍힌 그 주인공들이 바로 자신이라고 지금 착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자 주인공은 이후에 이제 이 여러 가지 불신의 이야기를 겪다가 남자친구와 싸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남자친구의 예전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예전 여자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실 네가 사귀고 있는 그 남자 나랑 사귈 때 나를 때린 적이 있다. 그래서 이 여자 주인공이 자신의 애인에게 불신을 갖기 시작합니다. 혹시 지금까지는 이 남자와 정말 행복하게 살아왔지만 혹시 이 남자가 나를 언젠가는 때리지 않을까? 혹은 나를 죽이지 않을까라는 불신에 시달립니다. 그러는 동시에 서울 곳곳에서 싱크홀이 생기기 시작해요. 갑자기. 도심의 곳곳에서 수백 미터의 구멍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재밌게도 이 싱크홀이 왜 생겼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사회에 또 불신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요, 이야기가 정말 초현실주의적이고 도대체 이야기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대단히 독창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한국의 이 영화로 제목을 검색해 보면 도대체 매기라는 영화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라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주제를 미리 조금 말씀드리자면 연인과의 불신, 혹은 회사에서의 불신, 혹은 사회에서의 불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믿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많은 새로운 소재들을 엮어서 다루는 그런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특히 매기에서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부분들이요, 굉장히 적은 돈을 들인 독립영화임에도 불구하고 현실 세계를 조금 벗어나서 약간 초현실주의적인 분위기를 그 영화 속의 비주얼로서 풀어내는 어떤 감각이 굉장히 뛰어난 영화입니다. 최근 2010년대 후반부터 등장해서 2020년대에 독립영화를 만드는 여성 감독들의 특징은요, 그 이전의 남성 감독들이 만들어왔던 어떤 트렌드나 어떤 형식적인 어떤 그 한계에 구애받지 않고 정말로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와 새로운 비주얼을 통해서 완전히 독창적인 이야기들을 풀어낸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두 편의 영화는 여성 감독들의 데뷔작이고, 이 여성 감독들, 새로운 세대의 여성 감독들이 데뷔를 할 때 남성 감독들의 영화와 얼마나 다른 감정적인 그리고 영상적인 지점들을 만들어내는가, 그런 것에 조금 더 주목해서 보시면 정말로 흥미진진한 경험이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사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두 편의 영화가 한국에서 굉장히 뭐라고 할까? 많은 사람들이 본 영화들도 아니고요. 많은 관객들에게 알려진 영화도 여전히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말로 젊고 재능 있는 여성 감독들이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생각으로 만들어낸 그런 데뷔작들을 보실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오늘 영화들을 소개해드리는 게 정말 제 개인적으로도 기쁘고요. 그리고 2020년대 후반까지 한국 영화가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갈지, 그런 어떤 경향 같은 것들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영화로도 오늘 두 편의 영화는 굉장히 훌륭한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빛나는 보석 같은 한국 영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